오늘은 이제 우리가 글로벌 서비스 전략을 이제 공부하기로 되어 있어요. 국제화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우리가 국내 성장 및 확장 전략을 보게 되면 크게 집중 서비스, 그 다음에 집중 네트워크, 군집 서비스, 또 다각화 네트워크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우리 학자들이 여러분들 보면 이 경제학 쪽에 특히 우리 서비스 분야 보게 되면은 2차원 행렬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전략의 분류도 그렇고 또 서비스의 분류도 그렇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역시 논문의 내용인데 보시게 되면은 하나는 입지가 단일하냐 여러 군데 있느냐,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죠. 또 제공하는 서비스가 하나의 서비스냐 아니면 여러 개의 서비스가 있느냐, 그죠? 그래서 뭐 집중 서비스, 그 다음에 집중 네트워크, 군집 서비스, 다각화 네트워크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겠죠. 어디에 있냐 따라 가지고 어떤 점을 신경 써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 그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이 스탠퍼드 대학이라든지 메이어 클리닉 USAA가 단일 입지에 다수 서비스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내용을 보는 순간에 왜 스탠퍼드 대학이 단일 입지에 다수 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예. 종합대학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단일된 입지에서 다양한 학문을 다룬다는 거에서. 그렇죠. 다양한 이제 학과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종합대학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럴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학과가 많을수록 좋다 해서 계속 학과를 많이 만들어낸다. 그것도 물론 힘든 것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죠? 그래서 어느 학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공과대학은 기자재가 돈이 많이 드니까 말은 종합대학인데 공과대 몇몇 개 외에는 전부 다가 축소해 사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페더럴 익스프레스, 여기는 단일 서비스의 다수 입지잖아요. 그죠? 당연하죠. 그죠? 페더럴 익스프레스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에 CEO라면은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 중요할 수 있겠죠. 그죠? 페더럴 익스프레스 미국에서 뽑은 사람들이 해외 지사에 다 나갑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죠? 한국에 페더럴 익스프레스 있지만은 한국에 있는 현지인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일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류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되는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일단 크게 서비스의 종류, 또 입지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다는 자체가 우리가 관심 있게 일단 봐야 돼요. 그래서 각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단일 입지 보십시오. 치과 진료, 소며, 패밀리 레스토랑. 그죠? 그러니까 한 장소에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경우죠. 자, 그럴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위험 요인을 한번 먼저 봅시다. 우리 사업체가 속한 지역에 경제가 좀 어렵다. 그러면 그 레스토랑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오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분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각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자, 사업을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수요가 증가돼야 되겠죠. 그죠? 그 지역에 우리 치과 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만 또 사업이 번창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수요 증가를 유발해서 또 거기에 따라 시설을 확장하고 또 필요한 인력을 우리가 더 충원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다는 경우죠. 그죠? 아무리 내가 치과 병원이 좋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우수한 인재를 내가 선발해서 쓸 수 없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경우죠. 그래 보실 수 있고. 자, 특징은 이미 공부한 것처럼 단일 입지에서 정의된 한 입지에서, 그리고 하나의 새롭고 독특한 서비스에 초점을 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죠? 탈장 전문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우리는 뭐 대장 이런 쪽으로 우리가 전문을 한다든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저 위험 요인은 사업자 속한 지역에 어떤 경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그게 어떤 대응 방안을 이제 마련해 둬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돌아와서 보게 되면은 군집 서비스, 그죠? 단일 입지에 여러 개의 서비스, 그죠? 서비스가 모여있는 형태, 그래서 군집 서비스,
또 단일 서비스지만 여러 군데에 퍼져 있는 경우, 그죠? 이럴 때 집중 네트워크. 자, 그래서 그 다음 집중 네트워크 어떤 예를 지금 갖고 우리 볼 수 있죠? 페더럴 익스프레스라든지 또는 맥도날드, 그 다음에 미국의 레드 루프 인이라는 그런 모텔 체인이 있어요. 그죠? 그 예 같은 경우에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여기 핵심은 뭐죠? 전 세계 어디에 가든지 간에 맥도날드에 주문하면 똑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중요하겠죠. 여기 보게 되면은 고객에 대해서 이미 딱 정형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내가 잘 모르면 사람들이 일단 맥도날드 하면 마음이 놓이죠. 내가 어디서 먹어본 것들이 거의 비슷한 형태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죠? 정형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기업들은 더 크기 위해서 여러 입지로 확장한다. 그죠? 그런 방식. 자, 정형화된 서비스 뜻은 뭐죠? 하면은 서비스 품질이 또 비용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어디든지 동일한 품질과 동일한 그런 비용이 나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규모의 경제가 달성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규모의 경제를 신속히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도움이 되지만은 무리하게 확장하게 되면은 결국은 통제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여러분, 한국의 기업들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세계 지사를 자꾸 이제 하다가 보게 되면은 그 지사에 있는 사람을 제대로 관리 못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거기서 나름대로 자기 사업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얼마 있다 보게 되면은 보고도 제때 안 이루어지고 막상 가보게 되면은 그런 껍질만 있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꾸 넓혀 나가야지. 그냥 막 넓혀 나가다 보게 되면은 통제를 잃을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죠. 그것들은 참고로. 그래서 내가 어떤 전략을 취하냐에 따라서 대응 방식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볼 수 있고. 군집 서비스는 쉽게 이해하려면은 아까 전에 봤는 것처럼 메이오 클리닉이라든지 스탠퍼드 대학 같은 경우에 한번 봅시다. 자, 대규모 생산 시설을 갖춘 종합대학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학문을 이야기한 것처럼 제공할 수 있죠. 그리고 기업의 시장이 꼭 거기에 있을 필요 없죠. 스탠퍼드 대학이 전 세계에서 오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최고의 과정을 개설하면서 벤치마킹 하기 위해 스탠퍼드 대학을 제가 갔었어요. 가서 보니까 프로그램이 엄청 많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6개월짜리 최고의 하나밖에 없는데 뭐 그런 유사한 것도 있어요. 등록금이 6만 5천 불.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좀 적은 편인데, 그 다음에 정말로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은 뭐냐면은 단기 프로그램. 그죠? 단기 프로그램에서 짧게 한 일주일 미만 하면서 2만 불씩. 그죠? 그래, 전 세계에 있는 그 CEO 분들이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 한때 안철수 그분도 거기에 가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게 정통 과정이냐 뭐 그런 것처럼. 수요가 넘친다 그래요. 여기는 시장이 그 지역에 위치할 필요 없는 경우 많죠. 정말로 우리도 이제 목표로 하는 것은 뭐냐면 학교 안에 호텔을 잘 지어가지고 일주일 단위로 사람들이 딱 공부 배우고 떠나게 하게 되면은 그런 돈을 많이 우리가 벌 수 있다 그러면은 또 여러분들한테 가는 혜택이 더 많아지겠죠. 그죠? 그것이 굉장히 미국에는 MBA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최고 경영자 과정 교육들이 전부 다 큰 그 수익원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시장이 그 지역에 국한될 필요가 없다는 거. 그죠? 유명하면은.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메이오 클리닉 전 세계에서 그 병원에 옵니다. 쉽게 말하면. 그죠? 그래 볼 수 있고. 자, 위험 요소는 너무 많이 벌리다 보게 되면 사업 초점을 상실할 수 있죠. 학과가 너무너무 많다 보게 되면은. 그죠? 뭐 우리나라 달리 미국은 대학별로 또 특화된 또 학과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느 대학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대학에 따라서 어떤 대학은 어느 학과가 좋다든지. 그래서 이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집중화된 다양화 전략. 그죠? 좀 재밌는 말이죠. 집중화된 다양화 전략. 이 뜻이 뭐냐 하게 되면은 집중화된 다양화라는 말은 핵심 서비스를 중심으로 시너지 효과 유발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 그죠? 이래서 뭐 기계와 바이오다 하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넓혀 나가는 경우. 그죠? 그런 것들이 집중화된 다양화다. 이거 없이 그냥 다양화하게 되면은 우리가 초점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둬야 된다.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종합적인 거, 다각화 네트워크 한번 보시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액센추어 뭐 하는 회사죠? 그렇죠. 컨설팅 기업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런 경우는 전 세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되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기업 합병을 통해서 성장을 추구한 기업들은 다수 입지와 다수 서비스 전략을 동시에 채택한다. 보통 기업들이 크려면은 제일 쉬운 방식이 M&A예요. 그죠? 내가 크게 너무 한계가 있는 것이니까 잘 되는 기업들을 내가 M&A 함으로써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질 수 있죠. 자, 이런 형태의 서비스 기업이 성공하는 경우는 주로 단일 브랜드 하에서 마케팅 이미지를 잘 세웠어. 그죠? 벌써 액센처 사람들이 컨설팅 받더라도 그냥 국내 기업들의 컨설팅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가 어떻습니까? 해외 기업에 더 많은 돈을 주고 컨설팅 받지 않습니까? 벌써 브랜드. 그죠? 그것 때문에. 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도 금융, 여행 서비스의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달성한다. 그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는 비즈니스맨들이 꼭 갖고 싶어하는 카드 중에 하나죠. 실제 내가 분실했다 하더라도 굉장히 발행도 빠르게 된다든지, 그죠? 그래서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쓸 수 있는 전략이 다각화 네트워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또 확장하는 하나의 전략 중에서 프랜차이징. 많이 들어봤죠? 그죠? 프랜차이징. 자, 프랜차이징 하게 되면은 어떤 이점이 있느냐? 이점을 우리 먼저 보게 되면은 프랜차이징 하는 경우에 프랜차이저, 그죠? 우리가 어떤 특허를 주는 그런 곳.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는 그걸 받는 곳인데 가맹점이죠.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 어떤 점이 있냐 하게 되면 이미 브랜드가 알려졌기 때문에 편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운영하기가 훨씬 편리하고 또 좋은 점이 뭐냐 하게 되면 광고도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이 전국적으로 또 광고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들이 높은 수익이 이미 검증받은 것들이 많죠. 높은 수익이 기대되고 또 나름대로 독립성을 유지할 수가 있고 또 관리자 교육도 시켜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브랜드 이미 인지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증명된 사업이다. 그죠? 이미 벌써 증명된 사업. 여러분 혹시 제네시스 혹시 얘기 들어봤나요? 제네시스 BBQ 혹시 들어봤나요? 저 BBQ 외국인들이 와서 그걸 먹어보고 굉장히 감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똑같은 사실 닭 요리는 전 세계에 다 있는 경우인데 어떻게 이런 맛이 나느냐. 굉장히 국제화에 신경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규모 경제를 신하기 때문에 또 물품을 구입할 때 또 유리한 점이 많겠죠. 자, 그 대신에 본사가 고려해야 될 것들은 뭐가 있죠 하면은 계약을 잘 체결해야만 어떤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미리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가맹점의 독립성.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미 한 군데 있을 경우에는 최소한 몇 킬로 이내에는 다시 내주지 않는다든지, 그죠? 그런 것들을 잘 했을 때 우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계약이 굉장히 중요해요. 계약 관계에서 독립적인 운영 주체가 되는 투자자들을 유인함으로써, 그죠? 서비스를 지역적으로, 그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전국의 가맹점을 몇 개를 확보했다. 그것이 굉장히 이제 여러분 신문 기사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죠? 나름대로. 자, 다수 입지 여러 군데 있는 서비스에 있어서 핵심 목표는 결국 똑같죠. 그죠? 제네시스 BBQ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균등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죠? 균등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것은 표준화된 디자인, 표준화된 운영 방식, 그리고 표준화된 가격 결정으로 이루어진다. 그죠? 그 다음 가맹점 주로 뭘 내죠?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시설 및 도구를 구입해서 자기 사업을 소유하고 또 종업원의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기 나름대로 의사결정 내릴 수 있는 경우가 많죠. 내가 만약에 이제 가맹점인데 예를 들어서 놀부 하면 예를 들어 봅시다. 얼마나 가맹점이 많아요. 근데 우리들이 실제로 서비스 심사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이 예를 들어서 놀부의 가맹점 중에 한 군데가 심사를 신청해요. 근데 우리가 상을 주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놀부의 가맹점별로 품질의 차이가 많잖아. 여러분들 아마 놀부의 가맹점을 가보면 어느 지점 좋은데 어느 지점은 좀 열악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 그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은 이 가맹점인 경우에 어떻게 하면은 똑같은 그런 퀄리티를 유지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만약에 상을 준다면은 그것을 가맹점 어디에다 다 걸어 놓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서비스의 대상을 받았다. 예를 들어 그런 경우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프랜차이징이 어쨌거나 급속도로 사업을
넓혀 있는 데는 굉장히 좋은 방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 국제화 전략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또 많이 들어본 내용이에요. 다국적인 전략, 그죠? 글로벌 전략, 초국적. 제가 이렇게 세 가지 딱 물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다국적 전략에는 어떤 예가 있는지, 그죠? 글로벌 전략에는 어떤 예가 있는지, 또 초국적 전략에는 어떤 예가 있는지. 이것도 역시 2차원 분류예요. 뭘로 분류했죠? 하나는 통합의 경제적 통합 정도, 그죠? 또 하나는 현지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 그죠? 자, 이제 국내에서 우리가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다국적 전략을 택할 수도 있고 또 글로벌 초국적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죠? 자, 다국적 전략을 보니까 통합 정도는 약한데 현지 적응성이 뛰어난 경우다. 그죠? 현지에. 또 반면에 글로벌 전략 같은 경우는 경제 통합이 더 중요하지 현지 적응성은 허용해 주지 않아요. 근데 이쪽은 양쪽 다를 허용해 주는 경우죠. 여기에 예를 주로 많이 드는 것이 우리가 토이즈러스라는 예를 이제 여기에 많이 들어요. 토이즈러스. 그죠? 자, 토이즈러스. 예를 들어 가지고 전 세계에 다 보여지면서도 그 나라별로 약간 독특하게 우리가 하는 것을 허용해 준다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초국적 전략이 돼요. 그죠? 이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글로벌 전략 어떤 경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분류표가 제일 중요해요. 그죠? 자, 분류표를 보게 되면 글로벌 전략은 현지 적응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것을 그대로 해. 이런 타입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글로벌 전략을 보게 되면은 요 사이 우리 아이키아, 그죠? 이 발음은 뭐 이키아라도 발음하고 아이키아 뭐 다 자기 나라에 맞게 발음을 하는데 요새 아이키아 한국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아이키아에 대한 논란이 요새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정중 학생 한번 얘기해 볼래요? 아무래도 한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할 때 좀 더 가격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지금 현재 그게 제일 지금 핫 이슈죠. 다른 데 받는 가격의 한 1.5배를 한국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했더니만 아이키아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는 우리 배수남 학생 아이키아에서 어떻게 답변한 줄 알아요? 모르겠습니다. 누가 말을 했어요. 왜 이렇게 한국에서는 많이 받느냐? 그죠? 했더니만 이야기를 혹시 답변을 알아요? 우리 민순호 학생 혹시 그 답변에서 한번 기사를 읽어본 적 있나요? 자, 만약에 우리 민순호 학생 아이키아 본사에 있다면은 어떻게 답변할 것 같아요? 저런 말들이 많이 나올 때 왜 한국에서는 똑같은 제품에 대해서 더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합니까? 내가 이제 아이키아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고 답을 해볼 수 있겠죠. 그죠? 뭐 그래서 답을 내리겠다, 값을 내리겠다 하지는 못할 거 아니겠어요. 뭔가 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럼 옆에 이범주 학생 얘기해 볼까요? 자, 우리가 기업에 가면은 항상 다뤄보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경우 많아요. 그죠? 자, 우리 지금 정중 학생 말처럼 왜 한국에서 유달리 비싸게 받느냐. 그죠? 그랬더니만, 신문을 그렇게 답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답을 알면 다행이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답을 했을 것 같아요? 그 기사를 읽어보진 않았는데 네. 나라별로 시장에 있는 뭐 경쟁사 수도 다르고 시장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저 비싸게 말을 했어요. 예. 그 나라별로 그 소비 수준에 맞게 책정한다. 그죠? 우리나라는 여러분 옛날 우스갯 이야기로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이면 팔려 나가요. 아까 정도에 하도 물건이 안 나가서 화가 나가 이제 종업원이 정말 화난다 해서 0을 하나 더 붙였더니만 그 다음 나갔다는 말이 있듯이 한국의 문화에는 그 나라의 소비자 수준에 맞게 가격 책정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아이키아에 대해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많죠? 우리 김현석 학생 또 생각나는 이야기 있나요? 아이키아 요새 거의 화두로 매일 조금씩 소개가 되고 있어요. 아이키아에 대해서. 그죠? 자, 왜 세계하고는 달리 한국에서는 뭔가 조금 다르게 하려고 하느냐. 지금 가격 외에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죠? 혹시 누가 기억나는 게 있나요? 아이키아 관련해서. 아이키아가 원래 비싼 가구 제품인가요? 원래는 비싼 가구 제품 아니죠. 우리 옛날에 한번 다뤄보듯이, 그죠? 사실은 비쌀 이유가 없는 경우죠. 그냥
do it yourself, 그죠? 스스로 만들었어, 그죠? 그러다 보니까 배달을 쉽게 해야 되기 때문에 물건들이 포장하면 어떻게 돼요? 아주 납작하게. 그래야 차에 싣기 쉽잖아요. 근데 그런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do it yourself 이런 거 좋아하나요? 우리는 전화하면은 그냥 왔어. 그게 맞게 딱 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지켜보는 바가 많지. 이번에 또 아이케아에서 특별히 제작한 지도에도 문제가 많았잖아요. 어떤 문제 있었죠? 동해를 갖다가 일본 그렇죠. 동해를 또 Sea of Japan으로 표시해가지고 지금 그죠? 이미 스타트부터 조짐이 좋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한국에 진출한 대기업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떠난 예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반반의 목소리를 보면 우리가 한번 제껴보기로 하고. 자, 어쨌거나 여기는 글로벌 전략이죠. 그죠?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현지 적응성 고려합니까? 글로벌 전략의 제일 핵심은 뭐죠? 현지 적응성 별로 중요하잖아요. 그죠? 세계 경제적인 통합. 그래서 세계를 동일한 시장으로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그 아이디어예요. 뭐 한국 시장 특별하냐. 그죠? 다른 데 다 통했는데. 그죠? 그렇게 해서 강력한 브랜드를 가진 기업인 이케아 또는 아이키아. 그죠? 또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항공회사인 싱가포르 항공. 그죠?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티뱅크. 그죠? 시티뱅크 전 세계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럼 시티뱅크 우리나라에 운영하면서 별 문제가 있나요? 시티뱅크 아이키아만큼 아마 얘기는 많이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자, 그래서 그 나라에 맞는 그 문화를 무시하고, 그죠? 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큰 차이 별로 없죠. 그죠? 그냥 이자 많이 주는 것이고, 그죠? 갈 때 내가 좀 친절하게 뭐 대접받는 그런 정도니까. 다 아이키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지켜보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국적 전략이다. 그죠? 다국적 전략에 예들이 몇 개 있어요. 여러분 아마 매크로 힐 보면 아마 제일 이해가 쉽게 될 거예요. 매크로 힐 많은 회사죠? 네? 매크로 힐이 많은 회사입니까? 여러분들 보통 원서를 보게 되면은 적혀 있죠. 그죠? 매크로 힐 출판사. 그죠? 자, 이 법률 회사인 풀브라이트 앤더 자월스키, 또 컨설팅 기업인 부즈 알렌 해밀턴, 출판회사 매크로힐, 이런 곳은 다국적 전략을 취하더라. 다국적 전략은 글로벌 전략 달리 뭐가 차이가 있죠? 글로벌 전략은 현지 적응성을 고려하지 않아요. 다국적 전략 어떻습니까? 현지 적응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말은 뭐겠어요? 해외 지사는 담당 지역 서비스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죠?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국적 전략. 자, 여러분 이 밑에 재밌는 말이 있는데, 우리 맥도날드 같은 경우도 사실 옛날로 엄밀히 말하면 예전은 글로벌 전략이었어요. 그죠? 글로벌 전략. 그런데 지금은 초국적 전략으로 방향이 이동한다 돼 있죠? 그럼 이게 뭔지 한번 봅시다. 초국적 전략인 경우에는 토이즈러스가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현지화도 하면서도 경제 통합도 하는 경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어때요? 아이키아와는 달리 표준화된 상점 인테리어와 주황 조달 방식. 이것은 뭔가 우리가 어때요? 전체적으로 균일한 방식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어때요? 그 지역의 고객 기호를 최대한 수용해주는 그런 권한을 부여한다. 현지 적응성을 고려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맥도날드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고 보면은 인도에서는 야채로 만들어지는 샌드위치라든지, 또 독일 사람들 맥주를 좋아하니까 맥주를 메뉴에 추가했다든지, 그죠? 현지 적응성을 많이 고려한 거잖아요. 원래 맥도날드는 사실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는 방식을, 품질과 운영 방식을 잘 고려해서 사용하라 하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초국적 전략을 하면 좋겠죠. 좋기는, 그죠? 가는 경로가 이제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지만 최종적으로 초국적 전략, 현재 적응성과 경제 통합을 동시에 고려하는 그런 것이 이제 좋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여러분도 아마 우리나라 기업들도 실제로 이런 것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죠? 네이버의 라인이라든지, 그죠? 우리가 아마 대부분 기업들이 이제는 시장이 전 세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구사해 나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죠?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죠.
자, 이 그림 우리 옛날에 벌써 봤습니다. 우리 중간 시험 때도 본 그림이에요. 자, 목표 세분 시장부터 해서 서비스 개념, 운영 전략, 서비스 전달 시스템. 근데 우리가 그 당시에 공부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게 되면은 주로 한 국내에서 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이것을 내가 만약에 다국적으로 여러 기업에 내가 사용해야 된다. 어떻게 바뀔 것이냐. 그죠? 그것을 보여주는 도표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죠? 역시 기본 개념은 똑같아요. 목표 시장, 서비스 개념, 운영 전략, 그 다음에 전달 시스템. 그렇죠? 앞에 다른 것을 한번 보십시다. 자, 이것은 전략적 서비스 비전의 국제적인 요소라 되어 있어요. 국제화하기 위해서. 자, 보게 되면은 시장 세분화, 어떻게 세분화할 것인지. 그죠? 국내에는 얼마나, 또 다국적 얼마나. 그죠? 여러분 혹시 이제 우리 지난번에 물었을 때, 그 잠실에 롯데 월드 몰에 가본 학생이 그때 2명 있었었는데 혹시 그 사이에도 가본 학생 있나요? 지난번 이쪽에 없었던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 가본 학생 있나요? 우리 박준희 학생 한번 가볼 의향은 있나요? 한번 언제 가보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뭔가 명수라면 그래도 한번 가볼 그 마음이 있잖아요? 요새는 거기 사진 찍으러도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때요? 박준희 학생은 뭐 겨울방학 때 한번 가볼 생각이에요? 잘 아는데요. 아, 그렇구나. 그죠? 자, 우리 진은 학생은 언제 한번 가볼 생각이에요? 예. 자, 거기 사실 교통체증 사람들이 굉장히 우려했잖아요. 그거 생기면은 주변 난리 날 것이다. 실제 그렇잖아요. 뭘로 해결했죠? 주차 시스템 예약제도. 그렇죠. 주차 예약제도. 그죠? 옛날엔 그냥 쇼핑하면 그냥 주지 않습니까? 몇 시간 물에 그게 없는 거예요. 사전에 예약한 차에 의해서만. 그러니까 오히려 생각보다 조용해요. 그죠? 조용하고. 그죠? 그리고 거기에 사실은 여러분 이제 가보게 되면은 중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제가 듣기로. 왜냐하면 거기에 어떤 관이 있죠? 명품관에 그 물건들은 주로 그 중국 관광객들이 엄청 사서 간다고 저는 얘기 들었어요. 보니까 오히려 여행객들을 염두에 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장 세분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되죠. 우리 지난번 배운 것들은 그냥 국내에 대해서만 따진 것 반면에 인구 통계학적으로. 그죠? 뭐 어떤 연령층이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국내 다국적 여행객. 그죠? 이래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기 하나하나 맞춰보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냥 내가 백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방식에 맞춰 보는 경우죠. 자, 그 다음에 문화 차이 중요할 수 있죠? 언어. 중요하죠.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 그럼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중국어를 잘해야 되겠죠. 그래야 좀 더 설득 있게 말을 해서 물건을 더 많이 팔 거 아니겠어요? 그래 볼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저는 그냥 이제 이야기만 들었는데, 우리 간단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겠지만은, 지난번에 누가 갔다 그랬죠? 우리, 요 두 학생이 갔다 그랬죠. 그 안에 이 시설에 대한 우리 배치 아주 중요해요. 서비스, 입지 같은 경우, 입지도 중요하지만은 안에 배치를 잘해야 돼요. 백화점. 일단 왔는 손님은 무조건 에스컬레이터에서 위로 다 올려 보내야 돼요. 그래야만 내려오면서 이것도 사야 되겠네, 저것도 사야 돼. 그래서 가장 많이 사서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에스컬레이터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굉장히 오픈 스페이스로 어느 층에 있든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물건이 밑에 보여야 돼요. 저거 사야 되겠다. 좀 그런 느낌이 있었나요? 어때요? 네. 일단 에스컬레이터가 네. 가지 않고 백화점 중간. 그렇죠. 굉장히 독특한 방식이라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그죠? 네. 그리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면서 다 아래 보이고 위에 네. 우리 김재모 학생도 그걸 느꼈나요? 올라가면서 높이 올라갈수록 살 물건들이 더 많았죠. 돈은 물론 부족했지만은 살 물건이 점점 더 나타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이라 그래요. 그죠? 그것처럼.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중요하죠. 지불 가능한 소득. 그죠?
여기 오시는 분이 어느 정도 보통 객단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종업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또 중요할 수 있죠? 기술, 또 직업 윤리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서비스 개념에 한번 또 와보게 되면은 여기는 지금 언어가 계속 중요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국제화 한다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요새 보면은 뭐 명동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나가면서 제일 많이 듣는 언어가 오히려, 그죠? 중국어라든지, 그죠?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운영 전략도 보십시오. 참여적인가 아니면 일방적으로 따르게 한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현지 정부의 정책도 중요할 수 있죠. 이런 것들도.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전달 시스템 같은 경우도 노동시장 규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맥도날드가 그 손님들한테 보통 장난감을 끼워서 팔잖아 옛날에, 그죠? 근데 그 장난감을 누가 만들죠? 중국의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 사실 그거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의 카피가 이렇게 딱 뜬 거예요. 그 당시에. 한 달 내내 일해도 한 3달러 정도 받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은 그 빅맥 하나 사 먹는 가격 이렇게 딱 대비를 시켜 놓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맥도날드가 아니 그 공장 우리와 관계없다 해도 안 되잖아요. 그죠? 맥도날드의 물건을 만드는 공장이라면은 맥도날드가 책임지고, 그죠? 거기에 일하는 사람의 연령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이용해서 물건을 만들어 굉장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의외로 중요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잘 살펴가지고 조금 더 확장해서 보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수 있죠. 그죠? 내가 국제화한다 그러면은 목표 시장 세분도 좀 더 세밀하게. 그죠? 개념도 그래서 언어 같은 경우도 홈페이지를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영문화해서 좀 더 수월하게 쓸 것인지. 그죠? 요새는 심지어 이것만 했습니까? 지불 방식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지불 방식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외국에서 물건 사러 가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지불 방식을 좀 더 간단하게 해가지고도 어떤 보안 문제 없다 그러면은 더 많은 사람이 물건 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 여러분이 요 틀에 의해서 한번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꼭 이 두 가지는 꼭 염두에 두고 봐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이것은 바로 뭐죠? 하면은 그냥 국내에서 그냥 다루는 경우 인구 통계학적 그런 반면에 세계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한 단계 더 나아간, 그죠? 여기에서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라이프스타일, 각 나라별로 라이프 스타일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글로벌 서비스 이 전략이다. 그죠? 글로벌 서비스 전략인 경우도 또 여러 가지 또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이제 보시게 되면은 자, 크게 자, 여러분이 보시면 우리가 계속 이제 이런 공부를 많이 하는데 사실 다국적 확장, 고객 수입, 고객 동반 진출, 서비스의 해외 이전, 24시간 서비스. 그죠? 요 5개 큰 범주로 나누었는데 이걸 구분하려면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죠? 요 세로축의 요인들이 중요한 경우죠. 그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연구를 해서 요런 표 한 장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서비스 과목하면서 굉장히 많은 논문들을 사실 많이 다뤄봤잖아요. 여러분 책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논문의 내용이잖아요. 그죠? 주로 보니까 분류에 대한 게 제일 많아요. 그죠? 우리 영어로 말하면 텍사노미가 그러는 텍사노미가 주로 분류 체계예요. 그죠? 서비스의 분류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CEO가 대처해야 되는 것인지 또 어떤 전략의 분류라든지. 그죠? 자, 여러분 요 표, 장표만 딱 봤을 때 물론 뭐 설명은 하나하나 이루어지겠습니다만은 자, 우리 정광식 학생이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딱 나누었을까요? 자기 나름대로 여러분 이 분류에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내가 분류했는데 그 시점에는 다 분류가 되었지만은 갑자기 세상이 발달하면서 내 분류표에 안 맞는 경우 생기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분류표가 영원히 존재하는 분류표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로 표준을 설정한다는 항 사람들이 두 가지 얘기 많이 합니다. 표준 설정의 제일 중요한 두 가지는 뭐예요?
표준이 너무 자주 바뀐다? 그건 표준이 아니에요. 표준이 100년 동안 바뀌지 않는다? 그것도 표준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 표준을 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뭐겠어요? 하나는 현실성, 하나는 안정성이에요. 그래서 분류표도 다 마찬가지예요. 현실성과 안정성. 안정성 뜻이 뭐죠? 너무 자주 바뀌면은 현실성은 있지만은 안정성이 떨어져 버려요. 맞죠? 그죠? 수시로 현실을 반영하지만은. 그죠? 또 반면에 어떻습니까? 너무 자주 바뀌지 않으면은 안정성이 있지만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자,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우리가 요새 기업 심사를 이제 많이 했잖아요. 그 상 이름이 예를 들어서 혁신 대상이요, 쉽게 말하면은. 근데 요사이는 이제 창조가 화두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이 거기에 이제 그 시상 단체에 전화해서 혁신 대상 하지 말고 하여튼 창조를 넣어서 뭔가 이름을 바꿔봐라. 이제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20몇 년째 그 상을 좀 수여를 하고 있는데. 그죠? 근데 우리는 보면은 현실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잠깐 나타났다가 또 사라지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나중에 CEO가 되고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이거예요. 누구나 CEO가 되고 이러면 뭘 하나 제도를 만들어내고 싶어 해요. 앞에 것은 무시하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여기는 분류표든 또는 표준이든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현실성과 그리고 안정성. 그죠? 막 제도를 우리 고려대학교도 한때 경영대가 좋은 제도 만들었습니다. 모토가 뭐냐면은 고대에서 박사를, 해외에서 교수를. 좋은 아이디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포닥 그래가지고 박사를 받은 다음에 미국 대학에 가서 박사 후 연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포스트 독토럴 리서치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선발해가지고 외국에 보내서 이제 거기서 좀 논문을 좀 더 써가 외국 대학에 이제 자리 잡으면 참 좋은 거죠. 근데 이제 한 몇 년 하다가 돈이 많이 들어요. 그죠? 일단 그 분에 대해가 외국에 체제할 수 있게 우리가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학장님이 다른 분이 바뀌면서 그냥 없던 걸로. 그때 운 좋았던 몇 사람만 포닥으로 갔다가 해피하게 대학으로 간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특히 우리나라 제일 많이 바뀌는 게 바로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죠? 또 군대. 그죠? 이번에도 수능 때문에 난리 났지 않습니까? 막 공부 잘하는 친구도 난리고. 그죠? 여러분 시험 점수가 좋은 게 꼭 좋은 게 아니죠. 그죠? 하나 틀리면 그냥 등급이 내려가 버리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분류할 때 내가 과연 시간이 지나도 이거 그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인지 이걸 잘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정광식 학생이 좀 생각을 했을 텐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5가지로 분류했을까요? 4개 분류할 수 있고 3개 분류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은 요 5개가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제목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정광식 학생이 왜 이 저자가, 이 논문의 저자가 이런 식으로 분류했을까? 물론 유일한 힌트는 이 요인을 잘 보는 수밖에 없겠죠. 나름대로 요 요인을 가지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죠? 다는 설명할 필요 없이 우리 정광식 학생이 요 중에서 하나 요인을 택해가지고 내가 요 뜻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 한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여러분들 그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케이스 정리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표와 그림 이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걸 이해했다는 말은 그 내용을 전부 다 이해했다고 다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썸머리가 딱 보여주는 게 바로 이 하나의 장표거든. 그죠? 자, 우리 정광식 학생이 어떤 요인을 한번 택해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고 싶어요. 굉장히 많지만은. 자, 이 고민한 저자는 더 대단하지.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한번 이제 거꾸로 이 저자의 마인드 속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해서 이렇게 5가지로 분류했는지. 그죠? 24시간 서비스. 그 다음에 서비스의 해외 이전. 그죠? 고객 동반 진출. 그 다음에 고객의 유입, 고객의 수입. 그죠? 그 다음에 다국적 확장. 여러 교수님이 번역하다 보니까 번역에 조금 어감은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큰 틀로 봤을 때 어떤 요인을 가지고 한번 우리 정광식 학생이 요 5가지 해보고 싶어요. 고객화, 복잡성, 정보 집약도,
문화 적응, 고객 계약, 노동 집약, 또 기타. 그 효과를 보면은 네, 한번.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아니면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따라서 예. 가급적 특정과 고객 분야 모습이 적용하시는데 아, 크게 보면은 그래 될 수 있겠네. 그죠? 다국적 확장은 말뜻 그대로 서비스의 아주 정형화된 서비스. 그거를 내보내기 때문에 저렇게 이름 붙였을 것이다. 예, 그 다음에는요. 고객 수입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못했고요. 예. 어떻게 해서 고객과 전략 고객 수입 말뜻 그대로 해외 고객을 우리나라에 오게 하는 거 쉽게 말하면 말뜻 그대로 그죠? 임포팅 커스터머. 커스터머를 일단 우리나라에 오게 하려고 한다. 그죠? 예, 그럴 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니까 우리 나름대로 어떤 기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서비스가 예를 들어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나중에 잠실 롯데 나중에 그게 다 지어지면 몇 층 건물이 되죠? 123. 120? 3층. 네, 우리 오늘은 이제 먼저 답한 사람 답을 받아서 123층에 가정합시다. 그게 세워지면은 그거 보러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도 여기가 한번 보러 와야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일종의 고객 수입의 예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예. 서비스 해외 이전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한 서비스를 해외에서 어떻게 똑같이 적용을 할지 그 품질과 그 품질을 조정하는 거에 있어서 저렇게 표현을 했다고. 자, 우리 학생 생활 이때 말하는 서비스 해외 이전은 어떤 서비스를 해외 이전하는 걸 말할까요? 제가 하나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그 헬멧 만드는 회사 있어요. 우리나라에 흥청 크라운 있는데 대단한 회사예요. 전 세계 헬멧 시장 점유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거기는 두 가지 전략을 구사해요. 고급 헬멧인 경우는 한국에서 만들어요. 저급 헬멧인 경우는 중국에서 만들어요. 중국에서 워낙 빨리 카피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급은 빨리 카피하기를 그 사람이 원해요. 빨리 카피해가지고 흥청 이름을 빨리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알려지다 보게 되면 거기도 급이 많잖아요. 정말 대단한 헬멧은 어디 있냐 하고 봤더니만 한국에서 직접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단계로 분류해 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는 기술 뺏길 염려는 전혀 없다 그래요. 한국의 고급 기술로 열심히 팔다가 좀 저급화되면 중국에 복제를 시켜주는. 그 여기 서비스 해외 이전은 어떤 서비스를 해외 이전한다는 말이죠? 핵심 서비스? 아니면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서비스 어떤 걸 것 같아요? 후자적인 거. 후자적이죠. 아무래도 핵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콜센터다? 아무데나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학생이 잘 얘기했어요. 일단 고객화라 하는 말은 표준적인 경우로 하는 말은 고객화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 쉽게 말하면. 그죠? 그냥 우리 만드는 물건에 대해서 그대로 쓰시오. 그죠? 그런 반면에 이제 고객 동반 지출은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에 가면은 거기에 부수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현지화에 딱 맞는 예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4시간 서비스라 하는 말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죠? 24시간 서비스. 제가 옛날에 어떤 이야기 한번 해드렸냐 하게 되면은, 미국 병원에 엑스레이 찍어서 인도로 보낸다 얘기했었어요. 그죠? 그럼 인도에서 판독이 이루어지고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콜센터 같은 경우 여러분들 실제로 전화하면은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도에 있는 경우도 많겠죠. 예를 들어서. 그죠? 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서비스가 우리 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하루 종일 끊이지 않는다. 그런 것들도 가능할 수 있겠죠. 예. 자,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오정수 학생은 또 하나 요인을 한번 택해서 한번 해볼까요? 사실 고객화 요인은 좀 쉽지는 않았었어요. 그죠? 예, 한번 5개를 딱 일목요연하게 한번. 예. 문화 적응으로 한번 해봅시다. 문화 적응. 예. 다국적 확장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국가에 있는 독특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문화 차이에서 오는 오해와 그런 실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화에 맞춰 서비스 약간 조정하는 경우. 네. 네, 좋아요. 예. 그리고 고객 수익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문화 차이 때문에 오히려 고객이 가는 걸 꺼려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 때문에 편의를 도모. 자, 잠실 롯데월드 123층을 보러 왔는데 어딘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왔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해당 나라의 언어로
뭐 그런 것도 되고 제공하고.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일단 제공해 줘야 되겠죠. 네. 그죠? 어쨌거나 그 롯데월드에 많은 중국 사람들이 쇼핑 고급 면세품을 사려고 가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이 결국은 호텔에 투숙하는 거다 연결이 되어야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 뜻대로 외국의 고객들이 왔기 때문에 편의를 최대한 도모해야 되는 경우죠. 그죠? 특별차에 태워서 베이삼촌으로 간다든지. 그죠? 예. 그 다음에 또요. 고객 동반 진출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거는 문화의 차이와는 별개로 제 생각에는 그냥 다국적인 진출함으로 인해서 그냥 그 현지의 고객도 끌어들일 수 있지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장 내 고객도 같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규모가 달성된다는 것 같은데 예. 고객 동반 진출 뜻이 뭐죠?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이 만약 LA로 나갔다. 그럼 거기에 같이 따라 나가가지고 그 기업을 도와주는 일들을 하는 경우죠. 그 기업에 나갔는데 막상 그 기업이 현지의 법도 모른다. 그럼 문제 심각하잖아요. 그죠? 그런 뜻으로 고객 동반 진출 개념이에요. 그럼 그럴 때 우리 한번 맞추어서 문화 적응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요 기업만 생각해서 특별 법률팀이 나갔었습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한 기업에 의해서 법률 자문해 주려고 한 서너 명이 나갔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규모가 달성됩니까? 화가 나죠. 그죠? 네. 이왕이면은 그런 데를 좀 더 엮어가지고 하면 좋잖아요. A라는 기업에 대해서 법률 자문팀이 나갔지만은 이왕이면 그런 유사한 기업들을 더 묶어주면은 더 낫겠죠. 그죠? 자, 그 다음으로 또 한번 서비스 해외 이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서비스 해외 이전은 약간 다국적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예. 문화적 차이를 이해해서 그에 맞춰서 이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 끝으로 24시간 서비스. 문화에는 언어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언어적인 차이가 24시간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언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보면은 자, 이 참 중요한데 우리나라하고 싱가포르를 따져보기에는 사실은 큰 차이가 없지만은 거의 외국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것이 돈 되는 비즈니스 해야 되는 맞죠, 그죠? 우리가 고급 비즈니스 그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이 컨퍼런스예요. 학회. 학회는 한국에서 열 때하고 싱가포르에서 연다 그러면 싱가포르에서 연 학회는 엄청 많은 사람이 참가를 해요. 우리나라 이 학회에 비하면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언어 때문에 그죠? 거기 가게 되면은 그래도 그런 불편을 좀 덜 겪는데 한국에는 우리가 사실 언어적인 부분만 우리나라 여러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 많이 보강된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사실 강점이 있을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의외로.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필수적인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죠? 자, 우리 그러면 이제 한 명만 더 해보고 자, 우리 성유정 학생도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게 논문에 비하면은 뭐 약하겠지만은 어떤 요인을 한번 볼 수 있나요? 문화 적응도 살펴봤고 고객화도 살펴봤어요. 남아있는 것 중에서요. 복잡성 또는 정보 집약도 고객과의 어떤 계약, 그죠? 노동 집약도. 네, 한번 설명해 보죠. 고객 계약. 이 사람 분류표가 다 잘 됐다는 100% 보장은 없어요, 그죠? 이 사람 자기 나름대로 논문해서 심사받아 통과된 것이지. 이게 또 하다 보면 여기에 우리 기업은 여기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나올 수 있습니다. 네, 한번 설명해 볼까요? 24시간 서비스를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콜센터를 인도에서 받는 것처럼 서비스 연장 시간을 제공하는 그렇죠. 맞아요. 그죠? 예. 이 서비스 해외 이전 경우에는 이제 시간을 잘 설명했어요. 미국에 있으면 내가 밤에 해도 나는 그냥 사실 서비스 받는 거예요. 실제로 인도 사람이 나한테 답을 하지만은, 그죠? 예, 좋아요. 시간업무 서비스를 특화한다는 아까 헬멧 얘기처럼 핵심 서비스가 아니라 보조적인 서비스를 해외에서 맞습니다. 그런 것 같고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여기 서비스는 핵심 절대 아닙니다. 별볼 없는 서비스들. 그죠? 후방 업무. 이왕이면은 인건비 싼데 하는 게 훨씬 낫죠. 예. 그 다음에는요. 고객 공간 진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고객이 외국어로 간 걸 따라간 거니까 고객들이 당연히 외국인이 되어 그렇죠. 기업이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 고객들이 많이 쓸 수 있죠. 그죠? 예, 맞아요. 또요. 고객 수입의 경우에는 예. 고객이
교육들이 희생 교육이 유명한 거기 때문에 외국어랑 그리고 문화적인 민감성 같은 게 훈련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국적 확장의 경우에는 이제 각 여러 나라가 있으니까 현지 직원 훈련 그렇죠. 보니까 이게 사실 설명이 제일 쉬워요. 그죠? 제일 잘 맞아 떨어지죠. 보세요. 외국어 문화적 민감성 중요하지 않습니까? 잠시 내가 지금 내가 대단한 물건을 이만큼 샀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조건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죠? 근데 한국 문화적인 걸로 안 된다 하면 안 되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이건 기본인데. 그죠? 이 나라는 기본인데 여기는 안 해주냐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민감성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훈련이 오히려 중요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분류했고, 여기 어떤 요인들이 있지만은, 이런 것들 하나하나 볼 때마다, 그죠? 내가 요 차이 때문에 이 5가지를. 노동 집약도 보세요. 노무비 절감. 근데 오히려 노무비 정대한다. 당연히 정대하죠. 중국에 사람 오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내가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또, 롯데월드에 데려간다. 또 추가적인 그런 비용이 들 수밖에 없죠. 그죠? 그 다음에 고객을 동반 진출했다. 기업에 나갈 때 따라갔기 때문에 현지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문제. 그죠? 그리고 서비스 해외 이전하게 되면은 이때는 왜 절감되죠? 저렴한 곳에 갔기 때문에. 콜센터. 우리나라에 사는 것보다는 인도가 더 비용이 저렴하니까. 그죠? 그리고 다시 24시간 또 노무비 절감될 수 있죠. 그죠? 미국에서 24시간 해주는 그런 잔업 비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또 인도에서. 잘 한번 보세요. 노무비가 절감, 정대, 고용, 절감 하는 그 이유들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이런 유행에 여러분도 아마 신문사나 이런 거기에 공모해 가지고 돈을 엉망하는 경우 있잖아요. 똑같아요. 이런 틀을 사실은 잘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케이스를 연구해 봤더니만 이런 걸로 나누어 봤더니만 이렇게 분류가 되더라. 그죠? 사실 분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분류하는 걸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가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텍사노미 그래요. 그죠? 텍사노미. 그래서 텍사노미가 굉장히 어떤 큰 의미가 있다. 그죠? 그 대신에 분류표가 아마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아마 또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이. 여러분 혹시 인터스텔라 영화 봤나요? 한번 보는 학생 손 들어보죠. 인터스텔라 영화 봤다. 아, 이거 좀 꽤 되네요. 그죠? 우리 박세현 학생 보고 뭘 느꼈습니까? 적어도 3시간은 보여줘야지 뭐 이런 건 느꼈어요. 뭘 느꼈어요? 어떤 분은 중간에 보다가 나간 분도 있다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단 끝까지 다 봤나요? 재밌게. 그럼 뭐 어떤 걸 느꼈어요? 뭔가 한국에서 확실히 만들어지기 좀 힘든 영화라는 거. 일단 아이디어가 대단히 기발하다. 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막 믿음이 가죠. 그죠? 그래도 미국의 대단한 그 대학 있는 교수들이 이론적인 막 것들 얘기하니까 정말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막 확신이 들고 그랬잖아요. 또 뭐가 있었죠? 그런 과학 이론 되게 재밌었는데 좀 영화를 감상한 좀 인류애나 예. 인류 같은 휴메니티도 많이 느꼈다. 굉장히 감동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 김유진 학생 어때요? 그 영화 보고 나서. 나올 때 표정은 두 그룹으로 갈라진다 그래요. 뭐 이래 하는 거 있고, 좋았구나 갈라지는데 어때요? 아무래도 경영학교다 보니까 네. 그런 물리학 쪽은 굉장히 이렇게 네. 잘 모르잖아요. 네, 뭐 세계적으로 저명한 물리학자 직접 참여해가지고 네. 단 한 번도 블랙홀의 모습을 갖다 이렇게 구현할 수가 없었는데 구현을 굉장히 실제 모형에 가깝게 구현해서 학술지에 이렇게 네. 실제 발표할 예정도 있다 그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증을 굉장히 잘했다 그래가지고 실제 보면서도 저러한 형상을 가졌구나라는 것이 굉장히 경이로운. 맞네. 우리 두 학생 의견 비슷하네. 그죠? 이거는 막 정말 믿음이 일단 간다. 있을 것 같다. 오케이. 자, 또 우리 한번 지금 얘기한 거 외에 우리 뒤에도 본 거 하시겠는데 누구 손 들었죠? 인터스텔라 본 친구. 우리 학생. 어때요? 이거 외에 또 느낀 게 있나요? 지금 뭐 배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 안 해요. 그죠? 뭐 배우가 뭐 지금 굉장히, 안 보는 학우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네. 소화하는 것 같아서. 네. 괜찮아요. 편안하게 얘기해요. 그죠? 우리 학생이 말 한마디에 더 볼 수도 있고 또 안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자. 제가 영화 외적으로 그 감독이 놀라 감독이 그 동생도 네. 같이 뭐 그런 쪽 이론이 없었는데 실제로 그런 대학교에 가가지고 몇 개월 동안 배워가지고 하면서 하는 거. 네.
전부 다 뭐 이론적인 것밖에 얘기 많이 나오네. 그죠? 야, 이게 정말로 뭐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이론적인. 그나마 우리 박세영 군이 그래도 참 인간애가 흐르는 게 너무 좋았다. 그것도 사실 의미가 있어요. 그죠? 예. 또 이게 또 다른 학생은 또 다른 의견 있나요? 혹시 보다가 중간에 나온 친구는 없나, 여기는요? 야, 3시간 하면 굉장히 사실은 긴 시간이었잖아요. 박세영 군은 막 몰입하다 보니까 3시간 그날 지나가 버렸나요? 아, 그러네. 우리 김영생 어때요? 3시간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았나요? 처음 30분이 약간 지루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 뒤로는 시간이 확 가버리고 완전히 빠져들어가지고. 아, 알겠어요. 그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게 되면은 사실은 지금 영화 처음 쓸 때 그것이 완전히 고객에 전달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사실은 굉장히 고정적으로 해가 정말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죠? 그래서 우리 새 학생이 전부 다 동조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누어 보는데 좀 더 자세히 한번 봅시다. 우리 토론을 해봤으니까. 자, 핵심을 한번 적어보게 되면은 자, 다국적 확장이다. 다수 입지로 확장하는 경우는 투자자를 유인하는 프랜차이징이라든지, 그죠? 다양한 입지에서 서비스를 빠르게 복제하는 방식으로 주로 진행이 되더라. 그죠? 여러분들이 아마 대표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스타벅스라든지 다 그런 예들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또 다국적 확장 전략은 고객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매장을 방문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중요한 거죠. 반드시 스타벅스 매장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경우에. 또 맥도날드 매장을 가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요 사람 나름대로 이제 분류할 때 염두에 뒀고요. 자, 고객 수입.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은 이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러는데 사실은 importing customer예요. 그죠? 커스터머를 임포트한다. 그럼 이제 고객이 장거리로 여행해서 상당 기간 동안 그 시설에 체류할 의향을 가지는 경우. 그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죠? 우리가 명문대학에 미국에 또는 다른 나라 유학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상당히 체류하지 않습니까? 그죠? 또 우리나라에 중국 학생 얼마나 많이 오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마땅한 걸 우리 갖추어줘야만 또 만족도 높아져서 또 더 많은 학생이 올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의료기관, 지금 우리나라는 이 의료기관은 거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 의과대학에 갔고 또 손재주 좋고 하기 때문에 세계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와 수술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의료 더하기 관광 요거를 잘해가지고 굉장히 큰 역할을 지금 우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료 플러스 관광. 그죠? 자, 그 다음에 서비스 지역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세계의 모든 고객들을 대하는 이러한 서비스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외국어 능력. 그죠? 그리고 문화에 대한 철저한 이해. 여러분 아마 이제 시간 나서 정말 그 롯데 월드 투어를 한번 가보게 되면은 아마 느낄 거예요. 그죠? 그 보면 정말로 야, 이게 한국 손님보다는 오히려 중국 손님들이 더 많을 정도로 그런 이제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고객 동반 진출. 고객 따라 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는 현지 시장에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동반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다. 그죠? 이때 서비스 패키지에 대한 변경과 지역 비즈니스 관행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야, 우리가 LA에 나가는데 내가 LA에 옛날 대학을 다녔냐고 너무너무 잘한다. 그런 친구를 뽑아서 가야 되는 경우죠. 맞죠? 그죠?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여러 분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분류해서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되느냐. 만약에 고객 동반 진출이다. 그게 맞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혁신을 한다 그러면은 혁신에 맞는 사람을 혁신 버스에 태우듯이. 그죠? 네, 그게 중요할 수 있고. 자, 서비스 해외 이전 한번 봅시다. 자, 이건 주로 해외 지역에 있는 외주업체에 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핵심 나가면 절대 안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주로 보니까 또 비영업 부서들, 후방 부서들을 해외로 이전하고 지역적인 고객 접촉 활동을 초점을 둬서 인건비를 결국 줄이는 것이다. 그죠? 인건비 줄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과 하고 직접 대면할 필요 없는 것들이 많아요. 콜센터, 그죠? 그는 고객 이야기 듣고 거기에 맞게 대답해 주는 거. 그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고. 자, 우리 마지막은 옛날에 생각도 못했던 거죠. 24시간 서비스. 정보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24시간 서비스. 그죠? 자, 시간대 달리하는 세계 여러 지역의 서비스 거점을 둠으로써 국내 영업시간에 전혀 제한받지 않고 우리가 24시간 내내 물건을 팔 수 있다. 그죠? 혹하지 않습니까? 24시간 팔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략을 수행할 때 가장 조심할 것은 뭐냐? 각국에 흩어져 있는 그런 거점들 간의
협조가 중요하다는 거. 그죠? 협조. 자, 그러다 보니까 뭐니 해도 통신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 그죠? 통신 시스템 투자가 잘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여기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예전 같으면 이 파트는 그렇게 염두에 두지 않았죠. 우리가 옛날에 아마 여러분 한 몇십 년 전에는 종속 이론 거래가 전부 다가 외국에 온 기업들을 비판하기 우리가 급급했죠. 이제는 우리가 반대로 우리 규모가 컸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 염두에 두지 옛날은 전혀 그렇지 않았었어요. 그죠? 세계적인 기업들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그것들을 다 뺏어간다. 이런 논리가 그 당시 얼마나 많았었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에 진출하기 때문에 내게 여러 바탕을 두고 어느 방식이 가장 적당한 방식인지 그런 것들을 잘해서 이제 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남았는 이제 그 수업들이 이제 다음 주에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수업 중에 하나인데 서비스 다음 주 월요일 서비스 수혜측. 수혜측은 굉장히 테크닉들이 많아요. 수혜측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골치 아프고 복잡한 것은 대기 행렬 이론. 그것은 우리가 기말 시험 때 하는 걸 했었어요. 여러분이 그나마 다행히 그 어려운 수학 부분들은 뒤로 돌려서 한 것이 정말 다행이고.